자, 우리나라는 그 1997년 12월 30일 이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에 그 후로는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사형은 그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 생명형이라고 하고요. 또 형벌 중에서 가장 중한 형벌이기 때문에 극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우리 형법상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는 일단은 살인죄라든가 존속살해죄, 그 다음에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 범죄로서 내란죄라든가 내란 목적 살인죄, 그 다음에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범죄로서 방화치사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법이죠. 폭력행위든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이죠.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군형법도 있죠. 군인들에게 대해서 적용되는. 그래서 이러한 특별법에도 일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형수는 이 형이 확정되어도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합니다. 자,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미결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형이 확정돼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를 이제 기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감하고 또 기결수는 이제 형이 확정되게 되면은 이제 교도소로 이제 이감해서 수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사형수는 이 사형이 확정되어도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목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결수로 보고 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제 사형수는 이제 독방에 혼자 가둬두는 독고수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자살 방지라든가 또 교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작업, 그 밖에 적절한 처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홍고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독고수용 원칙, 예외적으로 홍고수용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사형 같은 경우는 이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이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려야 되고요. 자, 그 집행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형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은 이 교정시설에 있는 사형장에서 이 교수형으로 집행하지만, 자, 우리 군형법에서 아까 봤었죠. 이 군형법상 이 소속, 이렇게 참모총장 또는 이제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교수형이 아닌 총살형으로 집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옛날에는 서대문 형무소, 이제 서대문 서울구치소에 있었는데 의왕시로 옮겼었죠. 그래서 이제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에 사형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이고, 현재 약 60여 명의 그 사형수가 존재하지만 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즉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현재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에 속합니다. 자, 2018년 말 기준으로 국제 엠네스티 통계를 보게 되면, 자,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는 142개국으로 많은 국가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이 법사위의 계류 또는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그만큼 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는 엄연하게 사형제도가 있고, 또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 흉악범을 바로 사형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죠. 자,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게 되면 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성은 34.2%, 2%, 그 다음에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반대는 65.2%, 기타 무응답, 모름은 0.6%였습니다. 자, 과반수가 이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고 또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형 폐지론과 사형 존치론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형제도를 존치시키자는 입장은 이 살인을 한 사람에게는 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 응보이고, 즉 정당한 대가이고, 이 사형 집행을 통해서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형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악이고, 또 나아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봐도 이 사형이라는 것은 정당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또 논거도 있겠죠. 자, 이에 대해서 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이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오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로 사형이 집행되어 버리면 다시는 회복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형 집행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논거도 있겠죠. 자, 특히 이제 이 독재 정권 등 권력자가 사형제도를 악용해서 이 간접 살인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시절에 이 무고한 사람을 내란 예비 음모, 내란 선동 등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 사형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 사형을 집행해버린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혁당 사건 잘 아시죠? 자, 이 어처구니 없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이 나중에 그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2007년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인혁당 사건 희생자 8명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이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했었습니다. 즉, 이 형벌의 종류로서 이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 제14조 제1호와 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 형법이 사형을 규정한 것은, 자, 그 범죄인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또는 다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때문에, 즉 사형제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형법상 사형에 대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즉 형법상 사형제도는 헌법 위반이 아니고 합헌이라는 얘기죠. 자, 다만 같은 결정문에서, 자, 우리는 위헌 합헌의 논의를 떠나서 이 사형을 형벌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찬반의 논의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해서 이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이 시대 상황이 바뀌어서 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이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국제적 통상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유럽연합 EU가 그 다음에 국제연합 UN 있죠. 국제연합에서는 이 우리나라에 사형을 폐지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유럽연합의 입장은, 자, 인간은 누구나 생명권이 있고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고, 이 사형제도는 미개한 국가에서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7년 유럽 평의회에 이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협약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유럽 평의회 회원국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서약을 깨고 이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이 유럽연합은 기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를 깨고 이 무역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쉽게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자, 이 사형 집행에 대한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을 강행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자,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 사형은 이 법무부 장관이 명령에 의해서 집행하고, 이 사형 집행의 명령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해야 되고, 이 법무부 장관이 그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는 5일 이내에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9년에 우리 법무부가 이 사형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즉 의무 규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내리면서 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입니다. 자, 강행 규정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사형 집행을 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의무 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또 2020년 우리나라 모 국회의원께서 이 전체 사형범죄 중에서 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이 형 확정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자, 재량적이 아니죠, 의무적으로 형을 집행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자, 반인륜적 살인사건에 대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범죄자를 당장 사형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빗발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이유와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존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사형제도를 그대로 존치시킨다면은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 사형을 법정형으로 정할 것인가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